지금 고인께서 입장하고 있습니다. 조객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경건한 마음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고 김영삼 대통령 영부인 손명순 여사 연결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에 개양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고인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다음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께서 고인의 양력을 보고하시겠습니다. 송명순 여사님의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송명순 여사님은 손상호 어른과 김은희 어른의 사이에 이남 7녀 중 장녀로 1928년 음력 12월 6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손명수 여사님은 진해 고등여학교를 거쳐서 마산 고등여학교를 최우동으로 졸업하시고 이화여자대학교 약학과에 수석으로 합격하셨습니다. 대학 재학 중이던 1951년 김영삼 대통령님과 결혼을 하셨고 53년 이화여대 약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손명수 여사님은 평생 김영삼 대통령과 함께 민주화 투쟁이라는 고난의 길을 함께 걸으셨습니다. 오랜 군사 독재 시절 생계를 위협받던 야당 정치인들의 생활을 돕고 시래기국으로 민주화 동지들의 배를 채워주시면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핍박과 없는 민주화 투쟁의 투사들을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1983년 김영삼 대통령께서 목숨을 건 단식 투쟁에 과감하게 나서셨을 때 외신 기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성명서 단식의 점하여를 알리시고 단식 중단을 목적으로 진료 동의를 강권하는 신군부와 의사들에게 단호히 거절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옳은 길을 가는 남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면서도 할 말을 하는 강인함으로 민주화 추진 협의회 결성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1993년 2월 김영삼 대통령님이 제14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시면서
문민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손명승 여사님은 그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을 돕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처럼 단 한 번의 구설수도 없이 조용하지만은 숨가쁘게 명부인의 소임을 다하셨습니다. 청와대 신문부를 자처하시며 소외계층을 보살피셨습니다. 소년, 소녀가장, 장애인, 노인,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을 돕고 꽃동네 등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1993년 8월 아시아 정신지체 장애인 복지대회 명예대회장을 맡으시는 등 장애인을 위한 활동에도 매진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야생화 산업진흥에도 이바지하셨으며 1995년 전면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 정책에 발맞춰서 환경운동에 앞장서셨습니다. 문화예술진흥 및 자원봉사활동에도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1995년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는 영부인 최초로 한국 대표단 명예수석으로 참석하시어 기조연설을 하시는 등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 애쓰셨습니다. 2015년 김영삼 대통령 서거 이후에는 통합과 화합이라는 남편의 유지를 잇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님 평생의 동지이자 동반자였던 손명순 여사님은 김영삼이라는 나무가 거목이 될 수 있게 뿌리를 단단히 잡아주셨습니다. 실화에 해영, 해경, 은철, 현철, 해숙, 이남 3년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양력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조사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김영삼 대통령님의 영원한 동반자이신 송명수 여사님을 떠나보내는 자리에 있습니다. 손명수 여사님은 동갑내기 김영삼 대통령님과 평생을 함께해온 가장 든든한 동지셨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님은 25세 약관의 나이에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정치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민주주의의 거산으로 뚝뚝 선 김 대통령님을 묵묵히 받쳐주신 큰 버팀목이 바로 손 여사님이십니다. 김영삼 대통령님이 그신 민주화의 길과 대도 무문의 정치는 여사님의 헌신과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김 대통령께서 민주화 투쟁으로 갖은 고초와 고난을 겪었던 시절에 손 여사님은 언제나 그 위기를 함께 헤쳐보셨습니다. 가택연금과 정치적 탄압이 이어지던 엄혹한 시기에 민주화 동지들을 따뜻하게 감싸고 넉넉한 인심을 나누어준 상도동의 안주인이셨습니다. 문민개혁, 금융실명제와 같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대통령님의 담대한 결단 앞에서 여사님은 항상 가장 가까이에서 대통령님의 고독한 결심을 지지하셨을 것입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바위와 같이 여사님은 남편의 신념과 뜻을 갖춰온 든든한 정치적 동반자였습니다. 조용한 내조로 본인을 낮추시던 여사님이시지만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국민을 위하는 일에는 가장 먼저 앞장서셨습니다. 대통령님의 곁에서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과 민생의 고단함을 전하고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민주화를 이끌고 세계 인류 국가를 이루기 위해 일생을 헌신해온 큰 정치인의 한 시대와 이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질곡을 헤쳐오며 민주화와 산업화의 꽃을 피워온 한 시대를 열어간 큰 어른 김영삼 대통령님과 손명순 여사님을 우리 국민은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여사님을 떠나보내는 우리의 마음은 슬프지만 하늘에서 대통령님을 만나 행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곳에서 대통령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유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명순 여사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다음은 김동용 김영삼 민주센터 이사장의 추도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명순 여사님, 오늘 이렇게 여사님을 보내드리려 하니 필설로는 다 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옵니다. 9년 전 김영삼 대통령께서 서거하시고 이제 여사님마저 호련히 우리 곁을 떠나시니 황망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손 여사님은 김영삼 대통령과 함께 고난과 역전의 현대사를 온몸으로 견디며 헤쳐 오셨습니다. 우리 현대사의 거산 김영삼 대통령이 대한민국 민주화의 영웅이자 상징으로 우뚝 서기까지 그 뒤에 손명순 여사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헌신, 소리 없는 조용한 내조였기에 다만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묵했던 야당 시절 이른 새벽부터 상도동을 드나들던 많은 동지들과 기자들을 위해서 시아버지께서 잡아 보내주신 거제 멸치가 듬뿍 들어간 시래기국을 항상 준비해 주셨습니다. 항상 쫓기듯 일을 했던 우리는 여사님의 따뜻한 손길로 배를 채우면서 동지애를 확인했고 전진해 나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상도동에서 먹었던 아침 시래기국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사님은 늘 조용한 뒷바라지를 해오셨지만 정치적 고비의 순간에는 단호하게 전면에 나섰습니다. 1983년 연금 중 김영삼 대통령께서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감행했을 때 국내 언론에 단 한 줄도 보도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사님은 전화기를 붙잡고 외국 언론기관에 일일이 단식에 즈음하여라는 성명서를 읽어주셨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모니타, AP, UPI, 교토 통신 등이 일제히 단식 소식을 주요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때에는 국회의원 부인, 여성 당직자들과 함께 빗발치는 체력탄을 뚫고 가두 시위의 선봉에 나서기도 하셨습니다. 중요한 선거를 치를 때면 멸치 한 봉지, 때로는 수박 한 통을 들고 일일이 대의원 한 명 한 명을 만나셨습니다. 또 누구보다도 신심이 깊은 기독교 신자이셨지만은 1992년 대선을 앞두고 전국의 유명 사찰을 돌면서 불심을 얻는 데 헌신적으로 노력하셨습니다. 그러한 손 여사님의 모습에 우리는 무엇보다 큰 힘과 용기를 얻어 일할 수 있었습니다. 영부인 시절에도 손 여사님의 드러나지 않는 조용한 역할은 한결같았습니다. 청와대 안살림은 상도동식의 검소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국정에 개입하거나 고위공직자 부인들을 만나는 일을 철저하게 멀리하셨습니다. 절제의 규범을 솔선해서 보여주셨기에 5년 동안 구석이나 잡음에 단 한 차례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여사님은 신문 독자 투구론까지 꼼꼼히 읽으시면서 세상의 인심을 대통령께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는 소외 계층을 돌보는데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장애인과 소년, 소녀의 가장, 노인들을 돕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셨고 음성 꽃동네를 비롯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다만 외부에 일체 알리지 않고 소리 없이 실천하셨기에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이는 못 않았습니다. 이는 모두가 본받아야 할 미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손명수 여사님, 저하고 여사님과의 인연을 꺼내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많았던지 일일이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여사님께서는 늘 낮은 목소리로 저를 실장 아저씨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실장 아저씨는 다 좋으신데 교회에 나가시면 더 좋겠어요 라는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여사님의 권유로 저도 90년대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작년에 제가 특임 장로를 맡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누구보다 기뻐하셨을 여사님께 투병 중이셔서 미처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이렇게 떠나가시니 너무 큰 아쉬움과 아픔을 이 가슴에 남습니다. 존경하는 손명수 여사님, 이 자리에 서서 보니 2011년 김영삼 대통령과 여사님의 회원식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일생을 돌이켜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군사 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민주화를 이뤄낸 일이고 다른 하나는 60년 전 아내 손명순과 결혼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사님께 맹순이 그동안 참으로 고마웠어 라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진실로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여사님, 이제 편안하게 가십시오. 잠시 헤어져 계셨던 김영삼 대통령 곁에서 두 분이 함께 손잡고 영면하십시오. 가시는 길 부디 평안하소서. 김영삼 미드센터 이사장 김영삼. 다음은 고 손명순 여사님을 추모하고 영면을 기원하는 종교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고인의 종교인 기독교 의식으로 진행되며 3.1교회 송태근 담임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서부터 8절까지인데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은 김영삼 대통령님과 손명순 여사님과 깊은 기억이 있습니다. IMF로 나라가 어려울 때 5년의 임기를 마치고 청와대에서 하루 일찍 전임자에게 누가 되지 않으시려고 퇴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함께 동역했던 비서관님들과 상도동 좁은 저택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나누었던 본문이 방금 읽어드렸던 이 본문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님과 손 여사님은 민족의 재단에 제물처럼 일생을 드렸던 희생제사였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성경의 전제와 같이라는 말은 제단에 드려지는 짐승을 잡아서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 피 흘려 드려지는 희생제사를 얘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가까웠다는 말은 거의 다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는 오늘을 늘 내 인생의 마지막처럼 살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분을 오랜 세월 지근거리에서 지켜보면서 두 분의 삶이야말로 내일이 없는 분들처럼 오늘 이 시간이 이 민족을 위해서 마지막 시간처럼 분투하는 삶이었습니다. 다음 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수많은 회유, 협박, 겁박, 고초가 있었지만 불의한 이익 앞에 타협하지 않고 늘곱게 여기까지 걸어오신 두 분의 모습을 모든 백성이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법대로 싸웠다는 뜻입니다. 정의와 의를 가지고 싸워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8절에 보시면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 글을 감옥에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당시 시대는 로마의 서슬퍼런 독재 정권 아래 철권 정권 밑에 온 세상이 힘으로 짓누르는 힘이 유지하는 평화 아래서 거짓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속에서 죄송한데 제 벤치가 있습니다. 숨소리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아가던 참담한 세상이었습니다. 그 네로는 바울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영어의 몸을 만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세상 절정의 권력인 최고의 권력자 네로의 판결을 딱 한마디로 뒤집습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평가가 아니다. 이것이 마지막 평가가 아니다. 내게는 더 궁극적이고 더 진정한 하나님의 평가가 남아있다. 이 말씀을 퇴임하던 날 김영삼 대통령 네 분께 나누었습니다. 지금 세상은 화살을 쏘고 비난을 하고 갖은
저마다의 소견대로 소리를 쏟아내지만 그때 제가 김영삼 대통령님을 장로님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장로님의 진정한 평가는 세상이 역사가 가져다주는 평가가 아닙니다. 역사의 평가라는 것은 50 정권이 바뀌면 60 때 역적이 영웅이 되고 또 정권이 바뀌면 영웅이 또 역적이 됩니다. 장로님 그런 평가 기대하지 마시고 최종적인 평가, 의로우신 재판장이 훗날 천국에서 장로님의 머리에 씌워질 그 평가를 기대하는 여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 손 여사님은 평생 그런 시련과 험난한 역사의 물줄기 속에서 휩쓸리지 않고 떼내려가지 않고 분투하는 남편 곁에서 그 의기를 흔들리지 않도록 섬기고 보이지 않는 큰 손이 되어 살아오셨습니다. 부디 두 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쁘고 복된 회후 속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시는 그 최종적 찬란한 평가의 기쁨을 격려와 위로를 누리는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고 손명순 여사님의 생애를 담은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1928년) 경남 김해시 진영읍 출생. 어릴 때부터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은 어떠한 타협도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였던 손명순 여사. 이화여대 약대 재학 시절 만난 동갑내기 김영삼. 첫 만남에 서로가 운명임을 알아봅니다. 결혼, 출산, 살림에 남편 내조까지 하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학업의 길. 몸이 아파도 약조차 사 먹을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꼭 약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자 손명순 여사는 약사의 꿈을 접고 선거운동에 매진합니다. 꿈을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약사가 되어 소수의 사람을 돕는 것보다 남편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긴 손명순 여사는 더 큰 꿈을 키워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대한 꿈이 첫 발을 내딛습니다. 1954년 김영삼 최연소 국회의원 당선. 손명순 여사는 이화여대 약대를 수석 입학할 정도로 수재였지만 나보다 낮은 사람 없고 나보다 못한 사람 없다는 생각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90도 인사를 합니다. 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손명순 여사. 그 겸손하고도 열린 마음처럼 상도동집 대문도 항상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 이른 아침부터 몰려드는 사람들을 위해 매일 새벽마다 끓여내던 구수한 시래기국. 부잣집 딸, 부잣집 며느리. 하지만 손명순 여사는 모두가 바라는 부유하고 안락한 삶 대신 민주주의라는 길고 험한 길을 택합니다. 군사 독재 시절 생계를 위협받던 야당 정치인을 돕고 양로원, 보육원, 불우이웃,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표를 얻기 위한
일회성 선거운동이 아니었기에 당선과 낙선에 상관없이 늘 한결같았던 손명순 여사. 하나를 주고도 두 개를 주지 못해 미안해하던 손명순 여사에게 나눔과 도움은 몸에 밴 오랜 습관이었고 천성이었습니다. 시련 뒤에 더 큰 시련이 찾아오는 끊임없는 역경 속에서도 손명순 여사는 김영삼이라는 나무가 거목이 될 수 있게 묵묵히 흙이 되어 그 뿌리를 단단히 잡아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2년 제14대 대통령 당선. 그분이 선 받지 않는 것을 법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여주기식 공만 내세우는 언론 홍보를 지향했던 손명순 여사. 조용하지만 숨가쁘게 영부인의 손님을 다합니다. 새벽 5시 10개의 일간지를 보며 여론을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 한국의 야생화 사업이 어렵다는 소식에 청와대 조경을 야생화로 바꾸며 토종 야생화도 살리고 조경 예산 대폭 절감. 화려하기만 한 외국 품종의 꽃이 아닌 대한민국 전역의 민초들이 청와대 새 주인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형편이 넉넉지 못한 천재 첼리스트 장한나 어린이가 명품 첼로를 대여받아 꿈을 이룰 수 있게 후원 연결. 1995년 전면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에 발맞춰 일회용 비닐 안 쓰기 운동, 휴대용 장바구니를 만들어 청와대 선물로 배포합니다. 이미 30년 전부터 친환경 운동에 앞장섰던 손명순 여사의 선견지명. 세계 정상환담 전에는 상대가 저술한 책까지 미리 읽고 준비하는 철저함으로 정상환담을 부드럽게 리드하고 UN 세계 여성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며 영부인 최초 단독 해외 순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합니다. 일체의 청탁과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단 한 번도 청와대에서 사적인 만남을 갖지 않았던 손명순 여사는 누구보다 국민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영부인이었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 야당 총재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대가 없는 희생을 감내해야 했던 가족들에게 늘 미안하고 고마워했던 손명순 여사. 김영삼 대통령에게 있어 손명순 여사는 어려운 고비마다 힘과 용기를 주는 동지였고 언제나 변함없는 동반자이자 사랑하는 연인이었습니다. 이제 손명순 여사는 평생을 같이 했던 그분 곁으로 갑니다.
다음은 정부를 대표해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헌화와 분양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께서 헌화와 분양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국회의원들께서 헌화를 하시고 분양은 한동훈 위원장께서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의원님들 같이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한호섭 정무수석께서 헌화를 하시고 이관섭 비서실장께서 대표로 분양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삼일교회 송태균 담임 목사님 네 분과 꽃동네 오웅진 신부님, 윤심원 수녀께서 헌화 분향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신부님도 분양하시죠. 끝으로 고 김영삼 대통령님, 손명순 여사님과 함께했던 문민정부 인사분들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관련되신 분들은 나와서 헌화를 해주시고 분향은 김동영 김영삼 민주센터 이사장께서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헌화하실 분이 더 계시겠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호명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계시느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냐냐 전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시대의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지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리하신 고운 짐을 돌아가 아버지 어머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그 밤 과수원 길 아카시아 꽃이 발져 폈네. 하얀 하늘파리 눈송이처럼 향긋한 꽃냄새가 실바람 타고 솔솔 둘이서 말이 없네. 얼굴 마주보며 생각 아카시아꽃 하얗게 빛 먼 옛날의 고수원 길 향긋한 꽃냄새가 실바람 타고 둘이서 말이 없네. 얼굴 마주보며 생각 아카시아꽃 하얗게 빛 먼 옛날의 고수원 길 제 어머니께서 그 병원에 계시기 전에 상도동에서 가장 즐겨 부르시던 동요가 자성할 때니까 눈물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5일간의 장례 기간 동안에 국내외 많은 분들이 어머니의 마지막 길에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보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아직도 실감이 나지는 않습니다. 1년 넘게 입원하고 계셨지만 이렇게 갑자기 떠나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9년 전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저는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에 상도동으로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어머니와 점심을 같이 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주고받았고 손뼉을 치거나 노래를 부르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때로는 힘드셔서 그만하시자고 하셨지만 저와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이 제게는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어머니는 참으로 강한 분이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평생 수많은 고난과 풍파를 헤쳐 나오셨습니다. 또 어머니는 한없이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하나를 주고도 둘을 주지 못해서 미안해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당신을 절대 내세우지 않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평생 동안 자신을 내세우지 않을 수 있는지 어느 누구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평생을 두고 잘하신 일로 이 땅에 민주화를 일으킨 일과 손명순 여사와 결혼한 것을 꼽으셨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아들이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시작하신 토크쇼 신망이라는 그런 액자를 침대 옆 벽에 걸어두시고 하루에도 몇 번씩 보시면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입버릇처럼 내놓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모태의 신앙으로서 한평생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께서 저희 가족과 이웃들, 이 나라와 우리 국민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운 삶을 사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어머니께서 평생 실천하셨던 그 사랑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너무나 떠나보내기 싫지만 이제는 어머니를 아버지 곁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손 꼭 잡고 좋아하시는 들꽃 바라보면서 영원히 행복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어머니를 사랑해 주시고 따뜻하게 애도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정부 지원단을 꾸려서 세심하게 어머니 장례를 도와주신 윤석열 대통령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꺼이 조사를 맡아주신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님, 그리고 전 장례 일정을 맡아주신 정부 측 우리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 장례기간 예배를 인도해 주신 송태근 목사님, 그리고 김장한 목사님, 송상률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총 발사 및 묵념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 조총 발사! 들께서는 모두 고인을 향해서 환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예배는 유족 및 친지들 중심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가족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장한 역사와 지난한 시간을 걸쳐 이제 평안케 하시고 안식케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함께 일생을 육정을 나누었던 슬픔에 잠긴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진리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